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또 표결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탄핵이 부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 참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경태, 그런데 지금 숫자는 아직까지는 8명까지는 안 됩니다. 표결에 참가하겠다고는 하지만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내일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 2명이 출마했는데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번 토요일 탄핵 찬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탄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의원이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의 경험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대구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레밍들은 당을 나가라, 이런 취지의 글입니다. 자, 다 떠나서 대규모 탈당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토요일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에서 가결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위기, 그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의 교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탄핵 찬성론자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영하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특히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하지만 이겨내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앞으로 올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때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그를 접견했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영하 의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힐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명분은 늘 아름답기에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말은, 아니 국민 여론이 이런데 말이야 탄핵하자는 여론이 높은데 나 찬성표 던질게,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 왜 많은 발언을 하겠습니까? 지금 초대선 이 지역구 사무실에 계란 던지고 하니까 못 참고 아우 탄핵 찬성 표결하자, 이런 사람들이 한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건 역시 국회의원이기에 자기 양심에 따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양심이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했던 정당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서 윤 대통령도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당시를 떠올린 듯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혹한의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빈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칼로 난도질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자고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 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헌정 중단을 의미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먼저 그 성립의 존재인 위법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진돼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계엄 선포 과정에 있었던 수사를 지켜보자. 그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냉철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과격한, 좀 더 감성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방금 전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거라. 삼성 간호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없다. 한동훈과 레밍들은 돈반 탈당해서 나가거라. 어차피 탄핵당하면 한동훈도 퇴출당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진행되는 것들,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을 가지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선관위가 아주 놀라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 전체 회의, 일단 선거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왔고, 또 거기는 거의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던 나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정선거 말도 못 꺼내게 칠링 이펙트, 선관위가 법까지 만들려고 했지만 포기한 이유는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자, KBS의 보도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번 계엄군이 촬영하고 있던 그 서버를 교차를 한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 뒤에 뭐 교체 안 한다 만다 뭐 말이 많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바로 이 선관위의 서버 점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나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 지금 변호인 말고는 일반인 접견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선관위 서버를 보존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계엄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해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무슨 말 하든지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선관위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채널A의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회의 내부에서 공유됐다.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최대 징역 10년, 벌금 최대 3천만 원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 유튜브 등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윤상현,
나경원 의원, 이게 지금 뭐 장난치는 거냐? 아무튼 강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이 선관위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브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2단독 전소영 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의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 유성수 변호사는 오늘 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이 선거관리 운용 장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보전 제도는 소송에서 증거 활용이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해 법원이 정규조사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유성수 변호사는 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 어떤 선거 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선관위는 지금 선거 관련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반국가 세력은 이를 옹호하고 증거 인멸에 앞장서고 있다. 신속히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 검찰은 물론 경찰의 소환조사도 불응했습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김용현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일반인 접견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수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이 버티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폭락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염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폭등해서 리얼미터조차도 3주 연속 국민의힘은 오르고 민주당은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점차 붙고 있고 어떤 경우는 국민의힘이 추월한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트렌드, 추이는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선포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오는 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여론조사 결과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마약 구스탄을 열렸네, 뭐 아무튼 독일에 뭐 수조원을 어떻게 숨기고 은닉하고 별의별 무책임한 보도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언론들은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런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여론조사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까지도 이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했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나오는 이런 조사를 가지고 그것 말이지 말이야 신뢰도가 떨어져. 민주당이 그렇게 신봉했던 리얼미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민주당이 얼마나 이 여론조사에 겁을 내는지는 오늘 나온 대변인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조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부분을 이 탄핵사회에서 빼기로 했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면서 보수층이 뜨겁게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리얼미터 3주 연속 국민의힘 상승, 민주당 하락, 이런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자 민주당이 오늘 희한한 짓을 하나 했습니다. 이건 조금 누가 봐도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자, 민주당이 탄핵정국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조사 기관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못 믿으면 되지 왜 고발을 합니까? 자, 지금 이 조사 역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마 등록한 조사일 겁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은 그렇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민주당에게 유리한 조사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40%다 그러니까 열이 바짝 오른 것 같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늘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고발한다도 아니고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답니다. 참 기가 막힌, 길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이 여론조사 기관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가 나왔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7%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ARS 여론조사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침묵하던 민주당이 갑자기 윤석열 40% 하니까 질투하는 겁니까? 조수석 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질문부터 시작해 전개 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지율의 높거나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항 설계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분석한 뒤에 발표하지 왜 논의를 앞으로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40% 지지율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당법률위원회에서 편향된 문항 설계 등과 관련해 검토한 후 고발한다고 했는데 고발하게 되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공지하지 왜 미리 말합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자, 아무튼 지금 이처럼 이 국민의힘이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기계로 조사하는 ARS는 전화 면접보다 강성 지지층 응답률이 높은 특성이 있지만 양당 지지율 추세는 눈여겨볼 만하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던 흐름이 반전된 추세가 엿보인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폈습니다, 민심이. 윤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당하고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론조사에도 진영 결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다 틀어서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간다 또는 정체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엄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아무튼 이재명 머리가 좀 아프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